그럼 오늘은 34페이지서부터 봅시다. 오늘 1, 2교시 수업하고 3교시에 보충 문제 좀 푸는 시간 가질게. 여기 23번, 24번 붙어 있는 문제인데, 다음은 A항만공사의 홍보관인 월드마린센터 홍보관 안내문과 예약 내역이다. 이때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라는 얘기인데, 내용들은 뻔히 알 거야. 관람 시간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쭉 보면 여기 관람표가 돼 있어. 오케이. 그리고 인원들이 돼 있으니까 요 내용을 보고 뭐니? 장소가 협소해서 최대 45명까지 동시 관람이 가능하고 45인 이상일 때는 교대로 관람이 되고 일일 최대 인원은 70명이야. 그럼 조건에 맞춰서 푸는 거고,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 여기에 있는 거고, 요 예약 내용이에요. 그럼 문제 뻔한 거 물어보지 않을까? 언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 예약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잖아. 그렇죠? 형태는 단순한 거니까. 이 문서 내용을 가볍게 이해했기 때문에 쭉 보는 거야. 23번. 평일 관람 시간은 하루 기준 40분 더 늘었으니 조금 더 여유로운. 봐봐. 기존하고 변경이야. 그러니까 늘었으니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홍보관의 휴관일은 휴일에 한정하며, 휴관이 언제니?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그러니까 휴일에 하나며. 됐죠? 3번. 월드머린센터는 서울과 광양 두 곳에 위치. 얘가 틀렸죠? 얘는 광양에만 있어. 4번. 홍보관 관람 시 평균적으로 30분 소요. 30분 교대로 관람이니까 30분 소요. 맞아요. 하루 최대 관람인은 70명. 맞죠? 요렇게 정리돼요. 그럼 23번은 끝났어. 아주 간단하게. 3번이 틀렸고. 24번. D고등학교는 신청자에 한해 현장 학습을 진행한다. A항만공사 홍보관을 현장 학습 장소로 선정해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서 예약하려고 한다. 다음 중 관람 예약일로 가장 적절한 날은 1에서부터 3학년이고, 조건이 1학년 33, 2학년 27, 3학년 3명, 63명이야. 63명이 관람하고, 학사 일정상 최대한 빠른 주하고 홀수주는 현장 학습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돼. 여기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이해 갔습니까? 매주 금요일은 모의고사 있어서 금요일은 안 된대. 그럼 가장 빠른 날짜는 끝났네. 여기네. 그렇죠? 여기는 이미 65명이라 안 돼요. 63명이 들어가서 구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람을. 이렇게 정리되면 답이죠. 이런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문제예요. 오케이? 정리는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문제 25번 가봅시다. K는 게임 동호회 회장으로 주말에 진행하는 게임 행사에 동호회 회원인 A부터 E 5명의 참석 여부를 조사하려고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첨가해요. E가 행사에, 이거 항상 중요한 거야. E가 행사에 참가하지 않았을 때, 그렇죠? 이때 다음 행사에 참여가 가능한 사람은 몇 명인가? 내용 이해가죠? 그럼 얘는 뭐니? A가 참가하지 않으면 B는 참석. A가 참가하지 않으면 B는 참석. 같은 뜻은 B가 참가하지 않으면 A는 참석. 이런 뜻이야. A가 참여하면 C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 같은 뜻은 C가 행사에 참여하면 A는, 물론 안 써도 돼요. 이 내용만 이해하면. 그 다음 B가 행사에 참여하면 D는 참여하지 않아. 다른 얘기로 D가 참여하면 B는 참여하지 않는 거겠죠. 그럼 D가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E는 행사에 참여를 해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이 뭐니? E가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D는 참석할 거고, D가 참석하면 B는 참석하지 않아. B가 참석하지 않으니까 A는 참석해. A가 참석하면 C는 참석하지 않아. 그럼 참석하는 애들은 누구? D하고 A 두 명이 되겠죠. 아예 이렇게 꼬리에 꼬리에 무는 방식밖에 없어.
동치인 명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나 A부터 시작을 했을 때 아니. 4개밖에 없으면 먼저 E가 하나 요거 요 조건 때문에 요건 좀 편한 거야. 그렇지 않고 따르게 문장을 주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을 줄 수 있지. 저 문장이 없으면. 여기서는 요 문장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답이 나오죠.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A가 참석하냐 안 하냐로 나눠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있겠지. 그렇게 되면 아무 조건이 없으면. 그죠? 근데 여기서는 요렇게 돼요. 따라서 가장 많이 참석할 땐 뭐니? 만약에 A가 참석을 하지 않으면 뭐니? B가 참석을 할 거고, B가 참석을 하면 D는 참석하지 않아. 그럼 D가 참석하지 않으면 E는 참석해. 이해 갔죠? 그 다음에 E가 여기 만약에 아무 조건이 없다 그러면, 그럼 A가 참석하지 않으면 몇 명까지 가능하냐면 C는 판정이 안 돼. 그렇죠? C는 판정이 안 돼. 그러니까 C까지 참석할 수 있다면 3명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A가 참석을 하면 C가 참석하지 않고 C가 참석하지 않으면 그 다음 조건이 없어. 그럼 나머지 따로 해야 되거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죠. 그럼 이제 항상 문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런 식으로 주겠죠. 근데 이 문제는 전제 조건이 E가 참석하지 않는다니까 대우인 명제만 써놓으면 그냥 풀리는 문제였다. 이렇게 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항상 대우인 명제. 대우는 동치다. 이해 갔습니까? 대우는 동치예요. 그래서 원래는 옛날에는 동치인 명제는 3개 등으로 썼는데 요즘은 다 2개 쓰더라고. 표현은 뭐 그게 문제되지 않으니까. 됐죠? 요것만 쓰면 그냥 끝이야. 별건 없어요. 그 다음에 26번. A서부터 E 5명의 지난달 핸드폰 통화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온 사람부터 1위부터 5위까지 순서를 추측하라고 하고 그 순위를 물었더니 각자 예상하는 두 사람의 순위는 다음과 같았는데 각 예상한 순위 중에 하나는 옳고 하나는 다르대. 그러니까 뭐냐면 두 번째다, 세 번째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참인 거야. 하나는 거짓이고. 그렇죠? 이때 대답으로 실제 핸드폰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은 이런 얘기야. 그러면 1, 2, 3, 4, 5위를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럼 요걸 딱 보면 둘 중에 하나만 참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첫 번째 보는 거야. 뭐니? 얘고 내가 두 번째야. 요게 좀 빨리 봐야 돼. 그럼 저게 두 개가 참이었다고 치자. 그러면 A가 세 번째야. E가 네 번째야. 왜냐면 여기 됐으니까 A가 가장 많이 나왔대 여기. 그럼 얘가 아니까 이거지. 얘가 네 번. 또 모순이야. 그 얘는 어쨌든 모순이 생겨.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거짓인 게 돼. 그럼 얘도 거짓이야. 그럼 얘하고 얘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럼 일단 보자. A는 몇 번째? 세 번째. E는 네 번째야. 그 다음에 C를 보면 내가 세 번째라는 게 거짓이겠죠. B가 가장 적게 나왔다가 참이 돼요. B의 입장을 보면 C가 두 번째로 나왔다는 게 그쵸? C가 두 번째로 나왔다고 얘기한 게 맞잖아. 그치? 내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짓이니까. 그럼 여기 돼. 그럼 나머지 한 명은 뭐니? D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온 애는 D죠. 요건 요 논리적으로 표현해주면 끝. 이렇게 돼. 먼저 두 개. 요게 딱 겹쳐서 다행히 겹쳐서 두 개가 모두 거짓으로 판명이 되잖아. 한 번. 그러니까 당연히 겹치니까 얘부터 할 거 아니니? 그럼 여기서 벌써 모순 생기는 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쟤네 둘을 거짓으로 놓고 표현하면 순서적으로 정리할 때 모순이 안 생기니까 답은 손쉽게 정리되겠죠. 알겠습니까? 요건 내용들로 요렇게 정리하는 거라 항상 똑같은데 이거 복잡하게 나오면 나도 못 풀어. 시간 내 어떻게 풀어?
이걸 1분이 어떻게 풀어? 복잡하게 나온 거. 다행히 여기서 이렇게 겹치는, 그러니까 이런 건 항상 뭐니? 겹치는 부분을 먼저 파악하고 표현을 해줘야 돼. 그건 기본적인 풀이죠. 이렇게 되면 가볍게. 이렇게 풀 수밖에 없을 거야. 아마 이제 이거 모순을 먼저 찾고, 모순이면 저기 모두 거두시니까 그렇게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요거 이제 요 순서대로만 정리해주면 가볍게 표현되는 문제다. 이런 문제가 실제 되게 어려운데 문제 형태에 따라 쉬운 것도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24번. 가나다라 4명은 동그란 탁자, 원형 탁자에 둘러앉아 인턴 사원 교육 관련을 진행하고 있다. 직원들은 각자 인턴 A, B, C들을 한 명씩 맡아 교육하고 있는데 아래 제시된 조건에 따라서 알맞게. 원형이야. 그렇죠. 원형이야. 원형 테이블에 앉는데 몇 명이? 4명이. 그럼 맡은 인턴이 A에서부터 D까지 있는 거야. 어떻게 앉았냐 얘긴데 항상 이런 문제 볼 때 제일 중요한 거 뭐니? 확정된 거. 그렇지. 픽스된 거. 그러면 뭐냐 하면 6시 방향에 다 직원이 앉아있고, 그쵸? 맞은편에는 누군진 모르지만 뭐니? D를 맡고 있는 애야.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같이 가자. B 인턴을 맡고 있는 직원은 다 인턴의 왼편. 그럼 여긴 누군진 모르지만 B를 맡고 있어요. 됐습니까? 왼편. 항상 사람은 사람 입장에서 왼편. 사물은 보는 입장에서 왼편. 요거 잊지 마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A 직원을 맡은 사람의 맞은편에는 그럼 여기는 A야. 그럼 얘는 뭐를 맡고 있겠니? C를 맡고 있겠죠. 라 직원은 다 직원의 옆에 앉아있지 않으나 그럼 여기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나 직원은 가 직원의 맞은편에 앉아있으며 나 직원의 오른편에는 라가 있어. 그럼 이게 나죠. 이게 가가 되는 거. 끝. 그러면 당연히 인턴 조합은 가가 A 아니고 나가 D 아니고 다가 C. 요게 맞는 거죠. 됐습니까? 정리는 요런 순서로 정리하면 되니까 가볍게 정리할 수 있죠. 오케이? 끝까지 해야 돼, 이건. 그쵸? 끝까지 해야 되는데, 요 픽스된 게 앞에 있으면 참 편한데, 그러니까 빨리 읽어봐야 돼. 요거부터 따지다 보면 나중에 또 헷갈리거든?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픽스된 게 뭔지 먼저 보는 연습이 돼야 돼. 알겠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정리를 그 순서대로만 표현해주면 돼요. 항상 사람은 사람 입장, 사물은 보는 입장. 요 원칙은 지키세요. 근데 이런 문제도 있지. 사물하고 사람하고 같이 들어가면 사람 있는 입장. 예를 들어 이거야. 사람 가나다하고 동물을 배열을 해요. 일달러 들어서요. 이럴 때는 사람 입장으로 봐야 돼. 사람이 들어가면 무조건 사람 입장. 이렇게 봅니다. B는 자동차 등록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 그의 주요 업무 중에서 하나는 자동차 번호판 부여이다. 자동차 번호판에 부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을 때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이런 얘기인데 요새는 아니죠. 요새 이거 세 자리다. 1번은 자동차 종류, 2번은 용도, 3번은 등록 번호. 그래서 요렇게 돼 있어. 자동차 종류가. 용도는 요렇게 돼 있어. 이건 끝났죠. 이건 여기서 읽을 필요 없죠. 뭐니? 문제에 해당하는 걸 찾아야지. 28번. A는 이사를 하면서 회사 거리가 멀어지면서 출퇴근 후에서 새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A가 부여받을 수 있는 자동차 번호를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일단 보자. 출퇴근용이야. 자동차 종류 승용차니까 출퇴근용은 비사업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비사업용이 될 거고 자동차 종류로는 여기니까 앞자리. 그렇죠?
요건 다 돼. 그 다음에 뒷번호는 임의로 부여하니까 상관이 없어. 그렇죠? 그럼 안 되는 게 뭐야? 1번이 안 되겠죠? 그렇죠? 1번이 안 되겠죠? 1번은 안 되죠. 견은 뭐니? 없어. 비사업용에. 그렇죠? 비사업용이 없으니까 그건 아니겠죠. 이건 너무 쉽게 1번이 됐다요. 이런 거 한 3, 4번에 넣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29번.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일단 첫 번째 80가 가면 비사업용이고 80이면 뭐니? 화물차야. 그러니까 뭐니? 개인 화물이야. 개인 화물. 그 다음에 84 화물이고 그쵸? 배 택배야. 이건 택배죠. 그럼 벌써 두 개가 달랐어. 개인 화물하고 택배하고. 근데 92면 화물 맞고 그 다음에 보야. 보는 여기 있죠? 개인 화물이야. 그러니까 답은 2번. 그 나머지는 다 개인 화물이고 얘는 택배고. 이해 갔죠? 근데 이거 현재 그렇게 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근데 너네 혹시 그거 아니야? 자동차 번호 중에 막 이런 거 있잖아. 5000번 2000번 4989 이런 특별한 번호들은 따로 경매하나? 예전엔 그랬는데 최근에도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찾아봤더니 인터넷 한번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 최근에. 옛날엔 그랬거든. 경매 방식으로 번호를 받았는데 요새는 모르겠어. 그치? 요건 룰에는 안 맞아. 요건 룰에 안 맞아. 요새 하도 하하호호가 많아서 렌터카. 저번에 보니까 직장인 첫 차가 렌터카가 제일 많더만. 근데 그게 그거야. 나가는 거하고 물론 이 경비 탕감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30번. 다음은 미국의 수입 세탁기 세이프가드. 세이프가드란 건 알죠? 뭐냐면 자기네 자국 내 그 산업에 위축이 올까봐 뭔가 관세나 이런 걸로 조정하는 게 세이프가드야.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대미 세탁기 수출량을 나타낸 자료이다.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 별로 신경 쓰지 말란 얘기야.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했다는 얘기는 세이프가드는 특정 상품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취급하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이다. 미국은 2015년부터 한국의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적용하였다. 첫 해에는 120만 대까지 수입에 대해서 관세 20% 적용, 초과분에 대해서는 50% 관세를 적용했다. 2년째 되는 해는 세탁기 120만 대에 18%, 초과분에 45년을, 그러니까 뭐냐면 2015년부터요. 3년째 되는 해는 뭐 어쨌든 조금씩 낮춰줬다는 얘기죠. 세이프가드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표를 줬을 때 다음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1번. 한국은 2016년에 120만 대까지 미국으로 당연하겠죠. 이게 시작이니까. 맞아요. 2번. 전년 대비 2013년에 총 세탁기 수출량은 40% 이상 증가했다. 요 얘기야. 야, 이거 40%면 얼마니? 414, 4416? 그렇지. 요렇게. 단위는 통일되어 있는 거니까 별로 신경, 56만 뭐 이렇게 정도 될 거 아니야. 56만을 더해봤자 요거니까 56만 이상이 되겠죠. 따라서 무슨 뜻? 40% 이상 증가.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2015년 초과분 관세를 적용받는 세탁기는 이게 120만 대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가 돼? 171만 7천 대야. 그러니까 175만 대 이하 있다. 맞아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제조 수출량하고 국외 제조 수출량의 증감 추이는 다르다. 예, 감소, 증가. 얘는 증가. 다르죠? 맞아요. 물론 끝까지 안 해도 돼요. 그럼 당연히 답은 5번이 틀린 건데, 왜냐면 국내 제조 5번 국내 제조 이건 틀린 건데, 국내 제조 수출량 대비 국외 제조 수출량 비율은 2014년이 가장 높다. 그러니까 요거 분의 요거 분의 요거.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니? 거꾸로 우리 이렇게 돼. 이거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갖고 가장 낮은 거 찾아보면 돼. 요 값이 그냥 요 자체 분수로 보는 거야. 근데 이거 너무 쉽잖아. 이건 거의 뭐니? 9배 가까워. 그렇죠? 9분의 1에 가까운데 그런 게 없어. 아, 여기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 9분의 1이니까 요거야. 그래서 얘가 제일 적겠죠. 됐습니까? 좀 애매하면 요 정도는 이렇게 써도 돼요. 2014년이니까. 내가 지금 뭘 바꿔 풀었다. 왜냐면 저렇게 분수를 뒤집어 써 일일이 쓰기가 좀 귀찮아서. 약간 까리까리하면 이거를 비교하면 돼요. 할 거 없죠? 얘가 더 작지. 왜? 분모는 커졌는데 분자는 줄었으니까. 됐니? 이건 산데 거꾸로 쓰려고 그러면 써봐야 되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연도 하나만 찾으면 답이 되니까. 이해 갔습니까? 정리하는 과정일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읽어주냐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만 정확히 해주면 빨리 풀 수 있죠. 오케이? 정리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미리 이렇게 바꿔놓으면 편해. 알겠니? 오리지널을 풀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매해 이런 거 뭐 증가했다. 그러면 국내 제조 수출량 대비 국외 제조 수출량의 비율은 매년 감소했다. 그럼 거꾸로 이렇게 놓고 이게 됐는지 확인하는. 그렇죠? 그런 계산들을 써주면 빨라져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정도 숫자의 비율은 확 줄여도 상관없어. 왜? 항상 분모가 1000단위 이상일 땐 1000단위까지 남겨두면 돼. 왜? 이게 의미 없다는 얘기도 그거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푸는 거야. 1000단위까지 끊어내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셋째 자리는 별로 의미 없다 이런 거야. 더 줄이면 안 돼. 위험하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살려놓고 표현하면 쉽게 됐죠. 됐죠? 우리나라 이 세탁기는 가정용은 미국의 1위지 우리가. 근데 이제 산업용이나 빨래방용은 우리 거를 잘 안 쓰더라고. 왜냐하면 북유럽계 모터가 세대. 그래갖고 북유럽 거를 많이 쓰더라고. 그 다음에 31, 33 한번 봅시다. 이런 문제는 진짜 왜 내는지 모르겠지만 내요. 엘마트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요. 17일 하루 동안 원데이 특가 세일을 한다. 다음 보기를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셔. 이런 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월 17일 하루만 하는 거야. 원데이. 그쵸? 원데이로 하는데 뭐 이렇게 돼 있어. 배송료가 있겠고, 그럼 뭐 이렇게 할인이 돼 있겠고, 이해가죠? 할인율이 있을 거고, 할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뭐니, 뭐 특별히 서비스나 뭐 이런 게 있겠죠? 이해 갔습니까? 요걸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할인율이면 금액으로 따지면 85%야.
이해갔죠? 이거 60%고 그 내용들을 정확히 정리하고 돼. 할인하는 건 빼야 되니까 어쨌든 그런 뜻이고, 할인 기간은 당일 5월 17일 당일 오전 10시부터 이길 다음날 오전 10시, 즉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5월 18일 오전 10시까지야.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 이해는 안 돼. 그럼 31번. 울릉도에 살고 있는 주희가 5월 17일 오전 10시에 제주 고등어 2kg, 고등어 2kg. 물론 여러분들 거기다 쓰겠죠. 2kg. 그 다음에 진화농삼 30호를 주문하였다. 배송비를 포함해서 주희가 결제할 금액을 얼마인가? 무료 배송 이벤트는 오전 10시 반에 끝난 상태래. 그러니까 무료 배송은 아닌 거야. 우리가 잘 읽지 않았지만 여기 뭐 무료 배송이 있었나? 어디 보자. 그렇지. 됐니? 근데 얘는 무료 배송은 끝나니까 배송료를 내야 돼. 그럼 얘가 울릉도야. 배송이 얼마니? 배송료에서 5,000원이 추가로 적용을 했나? 그렇죠. 그럼 봅시다. 일단 제주 고등어 2kg. 어차피 할인은 받아. 제주 고등어 2kg. 제주 고등어 2kg. 여기 있어. 얼마니? 그렇죠. 53,000원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홍삼 30호. 진한 홍삼 30호. 오케이. 6만원에 6만원에 얼마니? 아이씨, 잘 안 보여. 아이씨, 왜 숫자를 이따구로 줘. 아이, 진짜 숫자 그렇다, 그치? 그 다음 배송료를 보자. 제주 고등어는 얼마야? 3,000원이야. 그쵸? 거기에 5,000원이 추가돼. 그 다음에 진한 홍삼. 배송료가 없지만 추가 배송료 5,000원 도서상관이 있는 것 같아. 아까 봤죠? 근데 이제 보면 묶음으로 파냐 안 파냐의 문제. 배송료는 됐니? 일단 무료 배송도 포함하니까 각각 적용해야 돼. 정리됐습니까? 이해갔죠? 그럼 계산해보자. 얘부터 계산해보면 53,000원 곱하기 요거니까 그냥 얼마? 159,000 나누기 4 해보자. 4, 32, 49, 36, 47이 28 요거 이렇게 되겠네. 39,750원. 정리됐죠? 그 다음 얘는 얼마니? 46이 24, 36, 18 얼마? 25,800원. 거기에 13,000원. 그럼 얼마? 아이씨, 위치 잘못됐다. 1 올라가야 되니까 43 이렇게 4만 다시 1 올라가야 되니까 7만 다시 계산. 위치가 안 맞았어. 78,000 550원 다시 내가 지금 위치 못 맞췄지. 위치를 잘 맞춰 써줘야 돼. 505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1이 올라가니까 8에다가 78,550원이 되겠는데, 여기서 항상 이런 거 할 때는 고민스러운 게 얼마큼 확인하냐지. 이해갔니? 확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배송료는 배송 여기 있긴 있어. 뭐냐면 같은 제품에 대해서만 한 번 적용하는 거야. 이해갔니?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읽어주고 표현이 되겠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는 안 하죠. 묶음 배송을 하니까. 그치? 요거 원래 배송료 요새 지불하면 얼마 주니? 5,000원 빠질 것 같아. 각각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묶음 배송하면.
묶음되는 제품이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이해 갔죠? 정리를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행히 단위들이 쉬워서 계산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3개나 붙어 있어. 그쵸? 5월 17일 오후 3시 준혁의 장바구니 담긴 상품 목록은 다한 것 같다. 상품 총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많이 구매한 것 같아서 등심 하나하고 요거를 하나를 빼고 하나하고 선풍기를 빼고 주문했을 때 준혁이가 결제한 총 금액을 구하면 단 준혁이는 강남구에 거주하던 무료 배송 이벤트는 끝난 상태이다. 이 얘기야.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그럼 봅시다. 이거 얼마니? 3,170. 요게 53,000원이잖아. 53,000원에다가 5,300원 빼고 또 2,750원, 2,650원 빼야 되겠죠? 그거 빼주면 얼마? 4,050원. 4,550원이야. 맞죠? 그 다음 저거 요거에다가 60%야. 할인율이 요거니까 5630, 5630, 6636, 33,360원에다가 이해갔죠? 배송비가 3,000원이야. 36,360원. 36,360원. 요번에 단위 맞춰 쓰자잉. 그 다음에 얘는 저기 64,000원짜리에서 6,400원을 빼니까 5,760원이야. 57,600원. 그 다음 자식은 뺐어. 그 다음 얘는 얼마야? 78,000원에 7,800원 빼니까 72,200원에다가 2,500원이 들어가. 그럼 72,700원. 72,700원이 들어가. 그럼 이제 다리 맞췄으니까 1 올라가면 빵 7. 또 1 올라갔죠? 빵 1. 2 올라갔어. 그쵸? 빵 1. 1이 되겠죠? 얼마? 다시 뭔가 좀 이상하다. 다시 360원 맞죠? 그럼 얼마? 21만 710원. 있네 다. 그렇죠? 이렇게. 난 이런 문제는 좀 귀찮아. 근데 얼만큼 빨리 계산해야 되는데 다행히 얘 할인율이 편하죠? 응? 뭐 42%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 편해요. 그래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자세한 계산하라고 준 거라 그냥 맞춰 풀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여기다 쓰면 돼. 그 다음 문제. 지희하고 소민은 각각 다음과 같은 상품을 구매했다. 지희는 5월 17일 날, 그러니까 지희 5월 17일 날 오전 10시. 얘는 할인 받는 거고, 소민은 5월 18일 날 오전 10시 30분. 얘는 할인 없어. 원데이 그 이벤트가 없는 거야. 이벤트가 없는 거야. 이벤트 제외. 그쵸? 근데 지희는 운이 좋아 무료 이벤트, 무료 배송 이벤트에 당첨됐다. 지희와 소민 중에 더 많은 금액을 결제한 사람의 금액은 얼마인가? 야, 일단 보자. 야, 지난 홍산 봐봐. 이 얼마니? 6만원. 아까 얘기했지, 0.43. 그 다음 밀푀유 등심 돈가스 얼마야? 앞에 17,000. 그쵸? 17,000원에 곱하기 얼마? 0.9. 아직 계산 안 할 거야. 포기김치 10kg 얼마야? 56,000원. 56,000원 이렇게 넘기니까 좀 그러네. 그치? 곱하기 0.85. 그 다음 연어회 세트 2만원.
거기에 0.8.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이거 더하면 돼. 무료 배송이니까 요 금액이고. 소비는 더 많이 결제한 사람이다. 진주 파프리카 3kg. 27,800원. 비타민C 120점. 18,000원. 무농약빵 4kg. 무농약빵 26,000원. 그 다음에 제주 고등어살 아까 샀죠? 53,000원. 근데 얘는 다 배송료 내야 돼. 형이 됐습니까? 배송료 내면 이 얼마니? 진주 파프리카 3,000원. 그 다음에 비타민C 아이씨 이제 귀찮아 22,500원. 그 다음에 무농약빵 2,500원. 그 다음에 제주고 고등어살 3,000원. 그 요것만 해도 얘는 얼마야? 11,000원이야. 아 이거 얼마니? 6에다가 빵빵 1 올라갔어 7에다가 그쵸? 또 1 올라갔어 11766에다가 11,000원이 들어가니까 128,600원이 되는 거야. 누가? 소미가. 근데 얘는 얼마였니? 아까 25,800원에다가 1구는 9, 7구 64, 15,300원에. 그 다음 얘는 여기서 5,600원 빼고 2,800원 또 빼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47,600원. 그 다음에 얘는 28이 16, 16,000원. 아 얘가 더 많죠? 됐습니까? 얘가 더 많아. 그래서 소미가 많아서 소미가 얼마? 128,600원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근데 소비가 많아 보이긴 했죠. 그렇죠? 근데 일단 써놓고 보면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어려운 산수는 아니니까 정리하는 내용을 정확히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봅시다. 34번 이제 이 문제는 나 이 금액 계산하는 건 진짜 나도 지겨운데 34번 같은 건 괜찮아. 보면 다음 내용 중에서 문제 유형이 다른 거. 우리 문제 유형은 뭐니? 크게 이 문제 유형은 창의적 문제와 분석적 문제 나누고 그 다음에 시간상으로 뭐라고? 그렇죠. 발생형, 탐색형, 설정형 이렇게 돼. 읽어보면 김한별 사원은 생산성 행사기 업무 프로세스 작업 환경을 구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무슨 얘기? 탐색형. 현재 얘기니까 현재 탐색형. 그 다음에 이현미 대리는 HR제도 개선해서 재산정보를 추진해서 해당 인터뷰를 역시 탐색형. 임현준 과장은 구성원들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안 마련해서 구성원들이 제공할 수 있는 요것도 탐색형. 최수인 팀장은 2030 비전 달성을 해외 사업 진출 프로젝트 방안. 얘는 뭐니? 설정형. 미래 얘기니까. 장미 대리. 뭐 끝났죠? 이것도 탐색형이겠죠? 이거.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발생형은 미달, 이탈 뭐 이런 얘기고, 그쵸? 그 다음에 탐색형은 잠재, 그 다음에 예측, 요런 포인트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 설정형은 미래 계획, 뭐 요런 것들이 들어가죠. 아셨죠? 정리 요렇게 가볍게 펼 수 있는 문제. 다음 15번. 다음은 자동차 외판원인 A, B, C, D, E, F 6명의 판매 실적을 비교한 것이다. 이로부터 올바르게 추론한 것은 A는 까지 실적이죠. A는 B보다 실적이 높아요. C는 D가 더 높아요.
E는 F보다 실적은 낮지만 E는 F보다는 실적이 낮지만 A보다는 높아요. B는 D보다 실적은 D보다 실적이 높지만 E보다는 낮아요.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거 보자.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겠네. 뭐니? F, E, A, B. 그치? 그 다음에 D, C. 아무 것은 없죠? 따라서 여기서 올바르게 추리한 것은 실적이 가장 높은 래퍼는 F가 맞죠? 나머지는 다 정리가 끝났죠? 됐습니까? 요건 뭐 좀 쉽게 주어진 문제라 가볍게 처리될 것 같아. 알겠지? 잠깐 쉬었다가 또 합시다. 딩크 소리 한다. 젊은이들이 그 다음 문제 봅시다. 36번. 다음을 만족하는 A서부터 F의 회사가 있는데 한 층에 한 개 회사만 입주할 수 있고 B가 3층에 있을 때 B는 3층에 있을 때 하는 거야. A서부터 F는 뭐니? 6개층이지.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인데 B는 뭐라고? 3층에 있어. 그 다음에 A는 5층이래. 그 다음에 A, B, C는 같은 층 간격을 갖고 있대. 그럼 여기겠지. D와 E는 인접할 수 없고 F는 B보다 위에 있대. 그럼 우리가 뭐니? D와 E는 인접할 수 없고 F는 B보다 위에 있으니까 F가 들어가 있는 데는 두 군데.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D, E를 배정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가 있어?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쵸?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F가 저기 갔을 때 가는 경우 두 가지 하고 여기 5, 4층에 갈 때 두 가지. 됐니? 이건 경우를 나눠서 물어보는 거니까. 1번 C가 1층 A는 5층. 아 이게 뭐야 답이 그냥 끝났네. 너무 그러네. C는 4층에 있다. 틀렸고 F는 6층에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D.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주면 안 되지. 어떻게 주냐면 이거지. F가 6층에 있다면 D는 4층이다. 그럼 이건 틀린 거죠. D는 4층이 될 수도 있고 2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줘야 정상인 문제인데 너무 좀 직설적으로 줘갖고 이 연구가 안 된 문제야. 선지가. 그쵸? 항상 이렇게 쓰세요. 거꾸로 쓰지 마세요. 그러면 헷갈려요. 내용은 끝났어요. 별건 없어. 네 가지 경우야. 그 다음 문제. 가불병정부를 포함해서 8명의 면접실에 의자를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1, 여기다 쓰겠죠. 1, 2, 3, 4, 5, 6, 7, 8. 근데 병이 두 번째 의자에 앉았어요. 병이 두 번째 의자예요. 그쵸? 이때 의자 번호가 있는데 갑과 병은 이웃하지 않고 병과 무는 이웃하게 앉아. 오케이. 그러면 무가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고 갑은 떨어져 있겠죠. 일단 그렇게 돼 있고 갑과 을 사이에는 두 명이 앉아 있고 을은 여기 양끝 1번 여기랑 여기에 을은 앉을 수가 없고 정은 6번 또는 7번에 앉아 있고 무는 3번에 아예 됐어. 픽스. 정은 6번 아니면 7번이 돼. 이렇게 돼.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보자. 갑과 을 사이에는 두 명이 앉는데 갑과 병은 이웃하지 않고 병과 무는 이웃에 앉았어. 그럼 갑과 병은 이웃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갑이 여기 앉아 있으면 을이 여기 앉아 있으면 되겠죠. 근데 을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갑과 을 사이 두 명이니까 여긴 갑이 갈 수 없다. 여기는 갑이 올 수 있어. 여기 갑이 왔어. 그럼 여기 있겠고 여기 을이 와. 맞죠? 또는 갑이 또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경우야.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병이 이렇게 있겠고 무가 있겠고 갑을 사이에는 갑은 여기 올 수도 있는데 그쵸? 이해 갔습니까? 어쨌든 요런 조건이야. 픽스를 딱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경우가 나눠져 있어. 그 문제 보면 을은 네 번째 앉는다. 틀렸어. 알수 없어. 갑은 첫 번째 앉는다. 앉을 수도 있고 안 앉을 수도 있어. 아예 안 되지 않나? 어떻게? 갑과 병 때문에 안 돼. 첫 번째 앉을 수가 없어. 을정은 이웃에 앉아. 이웃에 앉을 수 있지. 근데 반드시냐 이 얘기야. 갑이 네 번째 앉으면 정은 여섯 번째. 맞아요. 이것만 맞는 거야. 정이 일곱 번째 앉으면 을정 사이에는 두 명이 앉아. 그러면 갑이 1번에 앉아버리기 때문에 5번에 을, 8번에 가. 그렇죠. 그래서 안 되죠. 따라 답이 확실한 건 4번. 이건 어쨌든 결정이 될 수가 없는 거라. 그치? 이 경우, 가정.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딱 써보면 이건 다 틀린 거야. 왜? 이미 우리가 읽으면서 경우가 두 경우가 있겠군, 두세 경우가 있겠구나 알잖아. 그러면 답은 요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우를 맞춰서 정리하면 되는 문제지. 이해 갔죠? 요건 내용이 이렇게 파악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정리하는 순서대로만 잘. 그러니까 경우가 나눠지니까 그거에 맞춰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응? 뭐 8명의 의자에, 그렇죠? 5명이 앉는 거니까, 그치? 빈 의자는 당연히 생길 수 있죠. 이해 갔습니까? 8명의 의자, 8개의 의자에 5명이 앉는 방법 몇 가지? 8개 의자 중에 몇 가지? 5개를 골라서 배열하면 돼. 그렇죠? 전체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죠. 오케이? 좀 애매해. 문제 만들다가 조금 뭔가 멋있지가 않아. 그쵸? 그 형태가. 넘어갑시다. 다음은 2021년 R기업의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공고문이다. 공고문을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일단 채용 인원이 땡땡땡에다가 기능직 땡땡땡, 행정직 땡땡땡 뭐 몇 명인지 모르는 거죠. 뭐 이렇게 쭉 돼 있고 다 읽을 순 없고 여기야. 채용 예정일은 21년 6월 15일. 상반기죠? 이렇게 돼 있어. 여기까지 정리되겠죠? 됐어. 그러면 이제 38번. 문제를 보면 R기업 채용 Q&A에 게시된 다음 질문이 올라왔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옳은 것은 R기업 채용을 확인하고 하는데 지원 자격과 관련해 여쭤보려고 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군인인 신분인데 채용에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재 군인. 요거죠. 현재 군인. 그러니까 채용일 전에 전역자는 지원이 가능해요. 1번. 틀렸죠? 1번 틀렸죠? 2번. 채용일 예전에 전역 예정자라면 지원 맞죠? 3번. 기술직의 경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지원. 기술직 자격증. 요거. 이거는 기능직이야. 그렇죠? 기능직. 그러니까 2번이 맞는 거야. 3번. 지역별로 지원 제한이 아니야. 맨 밑에 있었어. 아까. 폐지한다 그랬어. 상반기부터. 그 다음에 외국어 능력 성적을 보유하셔야. 외국어 능력은 어디에 들어가니? 근데 사람이 반드시는 아니죠? 그쵸? 반드시는 아니야. 그래서 틀린 거죠. 됐어. 그 다음 39번. 다음
다음 중 R기업에 지원할 수 없는 사람 누구인가?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A. 해당 분야에 이거 뭐야? 관련 학력 및 전공 기한 없음. 지원 가능해요.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기술직에 지원한 B. 기술직 관련 학과 맞아요. 2021년 6월 10일 기준 만 18세가 된 C. 5월 23일 기준이었네. 그쵸? 얘는 안 돼. 현재 군인 신분으로 6월 뭐 가능하죠. 왜 그는 제출하지 않아? 제출하지 않아 상관없어. 그건 제출의 의무가 아니잖아. 반드시 자격은 아니니까. 그렇죠. 선택사항으로 들어간 거니까. 이해 갔죠? 요새는 나이 제한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져서 다행이야. 선생님 때는 이 기분이 나빠질 때가 언제냐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인터넷 신문 아니잖아. 종이 신문이잖냐. 종이 신문을 보는데 신입사원 채용 공고에 내 나이가 안 될 때 기분 묘하대. 응? 그럼 옛날에는 공무원도 나이 제한이 있었죠. 공무원도 나이 제한이 있었죠. 나이 제한 풀리고 그때 경쟁률이 70대 뭐 80대까지 그렇게 올라가죠, 당연히. 근데 이제 옛날에 너희도 그때 만 32인가 그랬어. 신입사원 채용 그 낚시 나이가. 그 딱 보더니, 야, 이제는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요새 뭐, 그 부분은 좀 없는데, 그건 있더라. 공무원도 저번에 한번 소송해서 이기긴 했어. 근데 임용돼서 2년 이내에 정년이 걸리면 안 돼. 임용이 2년 이내에 정년이 걸리면 채용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있더라고. 공기업도 있어. 보면 단서 조항들이 있긴 있는데 뭐 옛날처럼 뭐 나이 딱 몇 살로 끊고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어쨌든 봅시다. 그 다음에 서울에 사는 A, B, C, D, E 5명의 고향은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춘천 한 곳에 살아. 이렇게 자 봐봐. A, B, C 5명은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춘천 한 곳에 살아. 설날을 맞아서 열차 1, 2, 3을 타고 고향에 가려고 한다. 열차와 탑승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이어지는 질문을 답하시오. 이런 얘기인데 이걸 봐봐. 일단 저번 줬자. 어쨌든 얘는 이렇게 쓸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열차 2는 뭐냐면 서울에서 이제 가는 거니까 대전, 춘천을 경유해서 뭐? 부산까지. 아니 대전하고 춘천을 경유해서 부산을 가? 열차니까. 뭐 문제 이래. 야, 대전하고 춘천을 거쳐서 부산 가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건데? 비효율을. 극치지. 어쨌든 문제대로 풀자. A의 고향은 부산이야. A의 고향은 부산이고 B는 어떤 열차를 타도 갈 수 있어. 열차 이름 D를 포함해서 얼마? 3사람이 탄다. 플러스 2명. C와 D가 함께 탈 수 있는 열차는 없어. 그럼 C는 여기를 가겠죠. 다음에 B가 탈 수 있는 열차는 열차 2. 얘는 B는 열차 2. 열차 2와 열차 3을 지나는 지역은 대전만 중복돼. 여기도 대전을 거쳐.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럼 A는 부산이기 때문에 요건 부산을 안 간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A는 부산을 갈 거란 말이야. 여기 부산을 간다고 쓰자. 정리됐죠? 얘는 부산을 안 가. 부산도 안 가고 춘천도 안 가고. 근데 고향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 이해 갔죠? 그럼 B는 뭐니? 춘천이야.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러면은 다음 나머지가 뭐니? 그러니까 대구하고 광주가 있단 말이야. 뭐 이런 열차가 어딨어? 그럼 예를 들어서 정리해보자. 예를 들어서 C는 여기를 안 타니까 여기를 대전은 공유돼 있잖아. 그럼 여기 광주를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C가 광주였다고 치자. 대전은 거쳐가니까 우리 상식을 통해서 C가 광주였다 그러면 여기 두 명이 나머지가 있어. D도 지금 몰라. 그렇죠? 그러면 지금 D가 될 수 있는 거 광주는 썼다고 치자. 그럼 여긴 됐고 여기는 세 명이 가는데 대구하고 그 다음에 어디야? 아, 대전.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어디야? 다 된 거지. 그렇지. 다 된 거야. 그러면 고향이 다 달라. 일단 이는 대전일 것 같아요. 2는 확실히 아, 2가 있지, 2가. 그치.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애가 A, B, C 때문에 D, E. A, B, C. C는 여기 못 들어가니까. 또. 두 명인데? 그럼 저기 누가 갈 수 있어? 얘도 갈 수는 있어요. 네, 열차에 부산 나간다는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전, 춘천, 부산, 여기는 광주,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알 수는 없나? 알 수는 없지. 그치? 대구. 근데 열차 3은 대구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대전, 광주 그렇지. 아니, 이건 내가 찍은 거야, 이건 찍어놓고 푼 거라. 일단은 2는 무조건 대전이어야 되네. 그렇죠? 그래서 2는 대전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나머지가 결정이 됐으니까. 정리됐죠? 그럼 2의 고향은 대전. 맞아. 그 다음에 전체의 경우는 사실은 120까지나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120가지 중에서 A하고 B가 결정되니까 몇 가지? A, B, C가 결정됐으니까 결론은 뭐니?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 이해가니? 두 가지 경우라 노선이 어떻게 될지 몰라. 열차 2하고 3만 겹치는 게 대전이니까. 그래서 2는 무조건 대전이어야 돼. 그 다음에 41번 열차 2를 탈 수 있는 사람 뭐니? A, B하고 누가 가능해? 2도 가능, 2가 가능하겠죠? A, B, E 가능해. 탈 수 있는 사람 뭐니까? C는 돼, 안 돼? C는 불가능. 불가능할 것 같아. 그쵸? C는 광주나 대구를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A, B, E. 열차 1이 광주를 경유한다면 열차 3의 목적지는 어디? 대구겠죠. 됐죠? 광주를 경유한다 그러면 요건 요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 문제 누가 만든 거야 이거? 세상에 이런 열차가 어딨어? 아, 이건 좀 그렇다. 차라리 요걸 이렇게 해주면 좀 편하죠. 그렇지? 왜냐면 어차피 천안 거쳐서 대전 거쳐서 부산 가는 경우도 있고, 그치? 대전 거쳐서 대구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전 거쳐서 광주 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만들려면 전부 거치는 역은 대전 뭐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그럼 또 2가 결정이 안 돼. 그렇지? 좀 문제가 이상해. 어쨌든 이런 구조의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알겠습니까? 이 문제 뭐 마음에 안 들어. 뭐 마음에 안 드는 문제가 한두 문제도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요
요새야 뭐 되게 편하잖아. 지방 가는 것도. 비용은 비싸졌지만. 옛날에 비둘기호 타고 저기 지방 내려가면 하루 걸린다고 봐야죠. 하루 걸린다고 봐야죠. 그런 거야. 43번. A, B, C, D 6명의 사람을 구성된 부서에서 주말 당직을 정하는데 자문의 조건을 모두 지켜야 된다. 당직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바르게 고른 것은 A, B가 당직을 하면 A하고 B가 당직을 하면 C도 당직을 해요. 그렇죠? 요거 어려운 거다. 왜냐면 얘는 C가 당직을 하지 않잖아? 그럼 뭐니? A가 당직을 하지 않거나 또는 B가 당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들이 돼? C가 당직하지 않고 A도 안 하고 B도 안 하는 경우. C가 당직하지 않고 A하고 A가 당직 쓰고 B가 안 하는 경우. C가 당직하지 않고 A가 당직 안 하고 B가 당직하는 경우.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얘도 적어도 한 명이 당직을 하면 C가 당직하거나 또는 D가 당직을 하면 E도 당직을 해요. 그럼 얘의 대우인 명제는 뭐냐면 E가 당직을 하지 않으면 또는의 부정이니까 and죠. 그럼 C도 당직하지 않고 D도 당직하지 않아요. 아, 우리 요 포인트가 좀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and가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왜? 또는은 많으니까 E가 당직을 하면 A와 B도 당직을 해요. A와 F도. 마찬가지로 A가 당직하지 않거나 또는 F가 당직하지 않으면 E는 당직하지 않아요. 아, 요건 복잡해. 일단 보면. 서두가 요 세 가지니까. 그 다음에 F가, 다 됐죠? 그 다음에 F가 당직을 하면 E는 당직을 하지 않아. 그럼 E는 당직을 하면 뭐니? F가 당직하지 않죠? A가 당직을 하면 E가 당직을 해요. 그럼 E가 당직하지 않으면 A도 당직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정리됐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이 얘기야. 이때 뭐야? 당직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바르게 나열한 것이라 그랬죠. 조건은 뭐냐면 이렇게 가보자. E가 당직을 맡지 않았어. E가 당직을 맡지 않으면 A가 당직을 안 해요. A가 당직을 하지 않으면 E도 안 하는 건 맞죠. 그 다음에 또가 뭐냐면 A가 안 하고 또는 B가 안 하는 세 가지 경우 중에 그러면 여기서 나눠보자. 요렇게까지 정리가 됐죠, 여기서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F가 당직을 한다고 치자. 그럼 이 조건 만족하니까 E는 안 할 거고, F가 당직을 하면 E는 안 하죠. 또 다른 조건은 또 추가로 만들어 봐야 돼. 그 다음에 E가 들어가는 게 또 뭐 있어? E가 당직을 하지 않으면 C도 안 하고 D도 안 해요. 그러면 나머지 경우는 없어. 확정할 수가 없어, 논리상. 그럼 가능한 게 뭐니? BF는 빠져 있어, 이 논리에는. 그쵸? 그러니까 BF가 당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요게 제일 좋은 포맷이야. 그 다음에 요 포맷과 요 포맷이 조금 결합이 되면 추정이 되죠. 됐습니까? 근데 나머지 BF는 정리할 수가 없어. F가 당직한다 이런 거는 조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 경우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확실히 당직하지 않는 사람은 E가 안 했다 그러면 A하고 C하고 D가 안 하게 돼요. 그럼 당직할 수 있는 BF인데 E가 만약에 당직을 하게 되면 F는 안 할 거고 E가 하게 되면 E가 하게 되면 A도 하게 될 거고 못은 생긴다. E가 하게 되면 A와 F가 다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못은 생기기 때문에 안 하게 돼.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결론은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는 포인트는 2야, 2. 그렇죠? 왜? 2가 가장 많이 생기니까, 공통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되면 풀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이건 사실 어렵다, 이런 문제는. 이건 어려운데, 이 문제는 그나마 2가 당직을 하냐, 안 하냐로만 나누면 되니까. 왜 여기 심플한 게 보여서.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정리될 수 있는 거야. 어려운 건 되게 복잡해요. 이것도 똑같이 모순 관계 찾아내는. 그렇지. 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게 모순 생기잖아. 그래서 얘는 정확히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가 당직 안 하는 포인트로 쭉 진행이 됐어. 됐습니까? 44번. 신입사원인 윤지, 순영, 제철, 영민 4명은 영국, 프랑스, 미국으로 출장을 가는데 출장은 나라별로 1명씩 가야 되고 여기 4명이 있는데 4명이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으로 출장 한 나라로 가야 되고 중복되지 않아야 되는데 다음 조건을 짤 때 참인 것은 뭐냐. 윤지는 그러니까 봐봐. 가장 먼저 출장. 그러니까 1, 2, 3, 4번 가는데 윤지는 가장 먼저 안 간대. 제철이는 영국 또는 프랑스로 가야 된다. 아직 몰라. 픽스간데. 영민이는 순영이보다 먼저. 그러니까 영민이는 순영이보다 먼저 출장 가고 윤지보다 늦게 가야 돼. 그럼 우리가 결정이 돼버렸어. 뭐니? 윤지, 영민이, 순영이. 맞죠? 그 다음 나머지 하나가 누구니? 제철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픽스가 됐고 가장 마지막 출장지는 미국이야. 순영이가 미국 가겠네. 그 다음에 영국 출장하고 프랑스 출장은 연달아 잡지가 않아. 그런데 뭐냐면 제철이는 영국 또는 프랑스로 출장을 가야 돼. 그럼 얘가 프랑스면 여긴 영국이야. 연달아 가지 않아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 나머지 나라가 뭐니? 1번. 마찬가지로 여기 영국이면 이건 맞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직 픽스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럼 끝났어. 요런 얘기야. 그럼 일대 설명 중에 참인 거. 윤지는 프랑스 틀렸어. 1번으로 가야 돼. 제철이는 영국으로 이것도 틀렸어. 알 수 없지. 영민이는 3번째 출장을 가. 요게 맞죠. 순영이는 4번째 틀렸고 윤지와 순영이는 연달아 출장 안 되죠. 이렇게 됐죠. 이 논리 추론 문제는 요 정도는 그냥 복잡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순서를 잡아놓고 정리. 2가지 중복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표현돼. 불만하지 이건? 그렇게 뭐 난이도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변수가 또 생겨버리면 그러니까 픽스되는 게 없이 뭔가 변수가 그럼 뭐 4가지 경우면 4가지 경우에 뭐뭐뭐뭐이면 뭐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거 어쩌다 한 문제 나오는데 많이 나오진 않아. 그렇게 경우가 많은 거는. 알겠니? 신입사원이 첫 출장 가면 설레겠죠? 응? 나도 무지 설렜었는데, 첫 출장. 막 공부도 하고, 의미는 없어. 안 시키니까. 신입사원한테 뭘 시키겠니? 45번. A사부터 F 6명은 번지, 아이씨, 왜 번지 점프라고 그래. 너네 하지 마. 응? 1년에 한두 건 사고 난다이.
6명이 번지점프로 줄을 서 있다. 다음 조건을 만들겠는데 항상 순서 정하라는 얘기죠. A와 D 사이에는 3명이 있어. A와 D 사이에는 3명이 있어. 물론 얘네들도 바뀔 수 있고. C는 D보다 늦게, C는 D보다 늦게, E는 C는 D보다 늦게 하고, E는 C보다 늦게. 그러니까 E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 FI는 연속하지 않아. B와 C, B는 C와 D 사이에 이렇게 돼 있어. 경우가 좀 있네. 그렇죠?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면 6명. 1, 2, 3, 4, 5, 6. 일단 정리해보자. 내가 봤을 때 D를 좀 앞에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됐습니까? 이 내용 파악했으니까 D가 맨 앞에 들어가 있다면 하나, 둘, 셋, A. 그 다음에 C, E 6명이니까 다 써야 되거든?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요게 요렇게 돼 있네. 내가 잘못 썼다. 여기 정리하는 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BC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경우 됐습니까? 물론 다르게 들어가도 돼. 여기 들어가도 돼. BC는 정리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인원들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이 경우는 이렇게 되겠고 F와 E는 연속해 뛰어내리지 않아. E가 꼴등이어야 돼. 이 경우는. 그쵸? 이 경우는 꼴등이어야 돼. E. 그럼 여기 F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 두 가지 경우 있겠네. 정리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T가 여기 들어가. 하나, 둘, 셋, A.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럼 당연히 B, C, E가 이렇게 들어가. 그럼 이게 F가 되겠네. 이건 경우가 이 경우가 나오겠네. 정리됐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조건을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옳은 걸 찾으라는 얘기야. 1번 F는 A보다 빨리 뛰어내린다. F는 A보다 빨리 뛰어내린다. A와 D 사이 3명. 아니야. 요거 F가 뒤로 갈 수도 있어. 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B, C, D가 붙어도 돼. 여기 F가 들어가도 돼. 됐죠? 따라서 얘는 틀렸어. 2번 B는 C보다 빨리 뛰어내. 이건 문제 조건에 돼 있잖아. 이게 답이네. 됐죠? 너무 허탈하네. A는 5번째 뛰어내린다. 아니야. 끝에도 되고 E는 F보다 늦게 뛰어내린다. E는 F보다 늦게 뛰어내릴 수 있고 먼저 뛰어내릴 수도 있고 C는 3번째 뛰어내린다. 아닐 수 있죠. 이 경우를 이렇게 정리해보면 보일 수 있는 문제일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픽스된 걸 먼저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경우가 한 4가지 나오는 것 같다. 4가지, 5가지. 46번. 다음은 알대리가 부산 출장 갔다 올 때 선택하는 교통편에 대한 자료이다. 알대리가 교통편 하나를 선택할 때 왕복 티켓을 모바일로 예매하려고 할 때 가장 저렴한 편. 일단 이게 구하는 게 48,000원. 왜? 왕복이니까. 이건 그냥 64,000원에 1% 할인. 아니죠? 이건? 네. 그 다음에 할 필요 없어. 이건 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무궁화 56,000원에 15% 할인. 56,000원에 15%니까 얼마니? 5,600원에다가 2,800원 빼주면 되니까 4,760원. 600원. 47,600원. 여기 더 싸. 새마을호는
72,000원에 20%, 5만 얼마 거 아니야? 그치? 왜냐면 7, 8이 56이니까 아닐 거고. 아, 이건 58,000원. 얘가 제일 싸네. 그쵸? 그래서 무궁화호 끝. 이렇게 돼. 아, 요거는 뭐 다 계산할 필요도 없어. 그냥 요것들 내용들 보니까 나머지는 별로 필요. 이런 거야 뭐 땡큐지 뭐. 오케이? 정리하는 순서 그대로 계산해주는 문제니까. 됐습니까? 아, 이런 문제는 좋아. 뭐 15%, 20%는 계산할 때 부담 없잖아. 어? 그 다음에 47번. 식료품 소매업을 하고 있는 ABC 슈퍼가 있는데 콜라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어느 도매점에 주문하는 것이 각각 유리한가? 이 얘기인데, 일단 이 슈퍼들은 3개가 있는 거야. 근데 슈퍼에 대한 도매점의 가격 내용은 회원제는 회원 가입가를 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일반 도매점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용어가 좀 그래. 아니, 왜 내가 그런지 알죠? 왜? 야, 여기 소매업인데, 얘네들아, 여기 소매업인데 갑자기 도매업이 나와. 그리고 슈퍼는 원래 소매업이잖아. 이건 문제 찾는 데가 통일하자. 어떤 점인데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 변수는 뭐죠? 그러니까 수가 400원 차이 나는 거 현가입이랑 그 이게 변수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보면 X병을 우리가 주문한다고 치자. 그러면 회원제 도매점은 원래 소매점이라고 봐야 돼. 이거 다 소매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거 지금 문제가 소매업이 슈퍼인데. 그러면 5만 원에다가 더하기 얼마? 1,100원에 X가 돼요. 요게 회원제야. 그 다음에 일반으로 그냥 구매하게 되면 얼마가 돼? 1,500원에 X가 되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니? 몇 병 이상이면 회원제가 더 유리한 거고, 몇 병 이하를 사면 뭐니? 일반이 더 유리한 거야. 그 내용을 보면 얘가 가파르거든? 우리 보자. 그래프를 간단히 그려. 간단히만 그리면 돼. 이게 일반이야. 그럼 회원제는 여기 5만에서 시작을 해서 좀 완만하게 들어가. 이게 회원제야. 그럼 여기에 병수가 나타날 거란 말이야. 이게 병. 단위가. 그럼 요 병으로 판단하면 끝인 거야. 뭐 구하라? 교점 구하라. 그럼 얘랑 등호로 놓으면 얼마? 400x는 5만이 되는 거니까 띵, 띵. x는 얼마? 1. 100 얼마? 125. 맞죠? 맞습니까? 125병이야. 그럼 이게 125병이니까 125병 이상이면 뭐니? 회원제가 더 싼 거고, 125병 이하면 뭐니? 일반이 더 싼 거야. 이런 건 흔하게 많이 나오는데, 너네 구분해야 되는데, P셋은 이 교점 4개짜리도 나와요. 근데 NCS와 NIAT 이런 시험은 교점 하나밖에, 맥시멈 2개밖에 안 나와. 기껏 해봤자 요 정도 하나 더 있는 거. 알겠니? 그런 정도라 항상 그래프를 생각하고 요 식을 쓰면 정리 끝나는 거야. A 슈퍼는 뭐니? 100병. A 슈퍼에서 살려면 100병이니까 뭐냐? 일반이 낫겠고, B 슈퍼는 역시 120병이니까 일반이 낫죠? C 슈퍼는 150병이니까 회원제를 가입해야지. 싸게 구입하죠. 근데 요거는 2개짜리도 있겠지만 3개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정확히 정리하고 표현하는 연습하면 돼. 알겠습니까?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한 10분 줄 테니까 요거를 좀 풀어보시고 푸는 시간을 가질게.
오케이, 답 맞춰보자. 1번은 5번, 2번에 3번, 3번에 1번, 4번에 2번, 5번에 1번, 6번에 1번, 7번에 3번, 8번에 2번. 이렇게 돼 있어. 문제를 봅시다. 다음 주도 수업은 똑같아. 보충 문제를 좀 할 거야. 자꾸 연습을 실전형으로 해야 되니까. 자, 1번 봅시다. 다음 표는 대학 졸업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현황인데, 표를 보면 뭐 남성 인원 있고 직장 요거 2개 더하면 요거고, 요거 2개 더하면 요거고, 요거야. 국민연금 가입률이 있어. 여기까지 보이니? 근데 밑에 보니까 가입률은 근로자 수분에 건강보험도 있단 말이야. 건강보험 가입률이 안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니? 전체 근로자죠. 그 예를 들어서 뭐냐면 307, 716 나누기 전체 대졸 근로자야. 거기가 얼마? 0.799란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보험도 가입자 수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 이렇게 써. 308 나누기 0.8 정도로 하면 전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얼마야? 0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얼마니? 382 24, 882 64, 5. 단위는 요 정도 되겠죠. 됐습니까? 38만 5천 이 정도 될 거야. 그런 구조가 이 문제의 포인트야. 그럼 봅시다. 기억이 뭐냐? 전체 대학 근로자 수는 40만 명 미만이다. 당연하지. 38만 5천 명인 거니까. 맞아. 니은. 성별 건강보험 가입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남성 어떻게 되니? 건강보험 가입률이야. 남성 얼마? 153분의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잖아. 남성은 0.811 분의 얼마? 172 이렇게 될 거거든. 요게 남성이야.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잠깐 써보면 요렇게 돼. 요거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153분의 0.811 곱하기 얼마? 172. 요게 남성인 거야. 되니? 구조만 알면. 그럼 여성은 어떻게 되냐? 여성은 얼마니? 154야. 154에 0.788이야. 여기 있잖아. 여기 0.788. 거기에 얼마? 여성 175만 17만 5천 명. 요 정도 되는데 문제에선 남성이 요거보다 높다 그랬어. 근데 우리 고민할 게 없는 게, 왜 고민할 게 없냐면 얘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얘는 얼마 늘었냐면, 얼마 늘었니? 2% 정도 줄었어. 2% 정도 줄었어. 됐습니까? 근데 얘는 얼마 늘었냐면, 얼마 정도 늘었니? 3% 정도 늘었어. 정리됐습니까? 그 뜻이 뭐냐면 1.03 곱하기 0.98이야. 얘 1보다 커, 작아? 크지. 왜냐면 1일 때 0.98에다가 39, 27, 382, 24거든. 그러니까 1보다 크게 되죠. 따라서 얘는 당연히 남성이 더 커요. 여기까지 정리되죠. 뒤로.
전공별 건강보험 가입률은 역시 똑같은 말이야. 전 공학 전공자 똑같은 방식으로 쓰면 이게 공학이고, 의학 전공자는 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공학 전공자보다 의학 전공자가 더 높다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뭔가 이상해. 84. 요건데 보자. 아니야, 42 이렇게 돼 있어. 여기까지 보이죠? 봐봐, 맞나? 맞죠? 요거 형님, 요때 어떻게 해야 돼? 요럴 때는 분자분모에 2를 곱해. 이렇게 되겠어. 이거 늘었죠? 요거는 줄었어요. 몇 프로? 5% 안 되게 줄었어. 이해갔니? 이거 늘었고 요거 줄었고, 근데 얘가 엄청 줄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거의 얼마? 7% 이 정도 줄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죠. 이 상태로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해갔니? 이 상태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푸는 방법은 있어. 어떤 방법이냐면 요거 81을 빼. 그럼 1이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방법은 있는데, 이건 그렇게 보기 어려우니까 얘를 요거랑 비슷한 숫자를 바꿔줘. 그러면 얘는 늘었고 얘가 줄었지만 이건 비슷해요. 근데 얘가 줄었잖아. 그렇죠? 따라서 얘가 더 크죠. 이걸 계산으로 하기는 좀 그런데 얘는 한 0.9 조금 넘어. 얘는 0.95 정도 수준이야. 얘가 훨씬 크죠. 됐습니까? 이런 식의 계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정리됐지? 그래서 요건 이 상태로 써놓고 표현하는 요 얘기라 처음부터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거 있는데 여기에 또 건강보험도 가입률이 나왔단 말이야. 얘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이 형태의 시범 문제예요. 알겠죠? 약간 계산식을 써놓고 봐야 되는 문제인데 계산이 심각하지 않아. 알겠지? 그 다음에 역시 2번은 그거죠? 뭐 문서의 이해인데, 지금은 이거 안 맞는 것 같더라고. 나 항상 확인을 해보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요. 이건 몇 년 전 거야. 다음 표는 청약 가산 산정 기준에 대한 자료이다. 보기 설명에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이 얘기야. 뭐 가점들을 계산하는 거죠. 뭐로? 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그래서 요거를 계산되면 점수가 높을수록 상정확률이 높다. 오케이, 요것만 고려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B와 C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같을 경우, 가입기간이 같다는 얘기는 이점수가 같다는 얘기죠. 그때 무주택 15년, 부양가족 5명, 무주택 15년, 부양가족 5명. 뭐니? 62점이야. 그쵸? 이거 B야. 이거 B가 이렇게 되고, C는 어떻게 되겠냐? 무주택 13년, 요거 28점에다가 그 다음에 35점. 얼마니? 63점. 그러니까 C보다 B가 더 당첨 확률이 높다. 틀렸어요. 그렇죠?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 그랬으니까. 니은 부양가족 7명이고 청약통장 가족이 15년인 D는 부양가족이 7명이고, 그렇죠? 부양가족이 7명이고, 그럼 35점에다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몇 년? 15년이야. 15년이 17점이야. 그럼 52점이야. D는
무주택 기간이 15년에. 그러니까 D는 뭐냐면 주택 보유자니까 무주택이 아니잖아. 그치? 그건 D고. 그 다음에 E는 뭐냐면 봐봐. 무주택 15년 32점. 그 다음에 부양가족수 2명 15점. 그 다음에 청약증자 기간 2년 4점. 그럼 얘는 얼마야? 51점이거든? 이보다 이게 청약가점이 높다. 맞아요. 됐죠? 이건 읽으면 돼. 그 다음에 지금 F와 G의 무주택 기간이 같은 경우 틀고 부양가족 5명의 가입기간 F는 부양가족 5명의 가입기간이 5년. 5년이면 얼마냐? 7점에다가 37점. 그 다음에 G는 어떻게 되냐면 G는 어떻게 돼? 부양가족수 4명 25점에다가 청약 8년 10점 35점 높다. 맞아. 됐죠? 그럼 니은 디귿이 맞아서 답은 그런 거죠. 리을은 왜 틀렸냐 잠깐 보면 무주택 기간이 1년 미만이고 2점에다가 부양가족이 없는 빵점 5점이죠. 빵이면 그 다음에 청약통장가격이 아무리 길어도 7점이거든. 청약통장이 아무리 길어도 20점 넘을 수 있죠. 있잖아. 됐습니까?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뭐 11년 이상이면 무조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린 거다. 오케이. 정리되죠? 너 왜 이렇게 오늘 힘들어하냐? 아까 몇 개 틀렸어? 너는? 높은 거 이해 갔지? 근데 이거 그렇게 이거 맞춰야 돼, 이거 무조건. 그 다음에 3번. 아홉 마리의 애완동물을 일렬로 배열했다. 아홉 마리도 심하긴 해요. 개가 아닌 동물은 서로 이웃하지 않고 맨 앞에 위치하지 않는다. 개가 아닌 동물이 뭐냐면 뭐였냐? 고양이, 그 다음에 토끼, 햄스터. 아 진짜 저 햄스터는 키울 게 아니더라. 옛날에 우리 애 어렸을 때 키웠는데 몇 번 만지면 잘 죽더라고요. 아 그것도 그렇고 지새끼리도 잘 먹어. 아, 새끼 날 때쯤에서 서로 공격하다 잡아먹어서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목만 있는 거야. 그리고 끔찍해. 다 없어졌어. 난 줘버렸어. 못 키우겠더라. 어쨌든 그래. 그럼 이 문제의 가장 큰 건 뭐냐면 요건데, 이건 맨 앞에 위치하지도 않는다. 이웃하지도 않고, 토끼는 고양이보다 앞에 위치한다. 진돗개는 무조건 결정되어 있는 거야, 3번. 진돗개는. 고양이는 푸들보다 앞에, 앞에야. 치아는 첫 번째 또는 마지막에 위치하지 않아. 치아는 첫 번째는 마지막에 안 가. 말티즈는 푸들 다음 뒤야. 햄스터는 8번째야. 여기까지 정리됐죠? 요게 끝이야. 그럼 우리가 요걸 한번 정리해보자. 토끼, 고양이, 푸들, 말티즈. 그렇죠? 물론 연이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조건들이 만약에 여기 토끼가 들어가면 고양이, 그 다음에 푸들, 말티즈 이렇게 되면 뭐니? 치아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순서가 이제 정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치아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걸 정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갑과 을이 주장을 해서 불독이 첫 번째 위치하면 여기 불독이 들어가고, 불독이 첫 번째 위치하면 C추는 치아가 여기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치아가 못 들어가니까 치아는 여기 들어가고 요건 교정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에 C추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얘는 맞아요.
이렇게 되면 맞는 거야. 푸들이 6번째 위치하면 고양이는 4번째 위치한다. 4번째가 아니어도 상관없겠죠. 그렇죠. 여기 들어가도 되잖아. 그렇죠. 따라서 얘는 틀린 거예요. 그럼 이 주장은 간만 옳다. 이렇게 하면 정리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야. 그치? 순서적으로만 정리해주면 되는데, 이제 사실은 잘 쓰는 방법은 일단 진돗개. 그 다음에 여기 8번째 뭐니? 햄스터. 픽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 고, 여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푸, 멀티스. 그렇죠? 그 다음에 치아와. 첫 번째 마지막에. 요거까지 정리하면 경우들이 몇 개 나오겠죠. 이해 갔습니까? 경우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 모든 경우로 얘기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편한 거고 이렇게 될 수 있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알겠습니까? 네, 내용 정리로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이 경우를 다 따질 수는 없어. 너무 많아. 경우가 많죠. 네, 너무 많네요. 몇 가지 경우가 될까? 진짜 여기에서 문제 나올 때 몇 가지 경우가 될까? 그거 나오는 상급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전체 나머지 6마리면 6팩토리얼이잖아. 이해갔니? 6팩토리얼이거든. 그 다음에 무조건 뭐냐면 6마리를 하는데 푸들하고 말티즈는 서로 이웃해도 되지. 이 토끼하고 고양이만 이웃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 4마리 순서는 무조건 얘잖아. 이해갔니? 근데 4마리 순서 얘가 고정이 돼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치아와는 여기 못 들어가죠.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골치 아픈데 이럴 때는 여기 전체 경우 중에서 토끼와 고양이가 붙어서 들어가는 거 있지? 붙어서 들어가는 경우 빼고 치아와가 앞이나 뒤에 들어가는 거 빼줘야 돼. 그러니까 좀 귀찮아. 알겠죠? 요건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풀어줄 수밖에 없어서 좀 전체 경우 따지면 너무 복잡해. 이건 수능 문제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주긴 않을 테니까 내용만 정확히 조금 조건을 더 줘야 되겠네. 그렇게 풀려면 이런 내용들로 확인이 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4번 5번 가보자. 다음은 A 제품과 B 제품의 연도별 원가를 나타낸 거야. 단위는 원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 별건 없어. A 제품이 좀 비싸. 거의 2배 가격이네. 근데 4번 2015년 요거야. 환율이 1달러에 1,500원이야. 이 얘기가 뭐냐면 1,500원이라고 하는 건 뭐니? 요런 뜻이잖아. 근데 미국으로 제품 A를 수출한다고 할 때 수익률이 40%가 되기 위한 A의 가격을 정하라. 이런 얘기야. 무슨 뜻? 일단 6,500원에다가 40%가 되겠대. 그럼 얼마? 6,500원에서 4, 6, 2, 24, 4, 5, 20.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 9,100원. 그럼 9,100원을 달러로 하면 얼마니? 9,100원 나누기 1,50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대략 얼마? 얼마 되겠죠. 뒤에 6.0 얼마가 되겠죠. 그쵸? 약 6달러 수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6달러. 아주 가볍게 정리가 되겠죠. 2번. 됐지? 왜?
물론 얘를 먼저 환산할 수는 있겠죠. 그치? 요거를 거꾸로 환산하면 얼마가 돼? 나눠주면 6, 5, 1, 5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면 3에다가 5로 약분한 거니까 요거니까 4.3333 이렇게 될 거거든. 여기에 40% 그럼 얼마? 16 36 3, 4, 12 7 뭐 이 정도 간다 그러면 6.0 뭐 한 5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6달러 같아요. 풀이는. 알겠지? 그래서 어떤 방식이 더 좋을지는 문제를 읽으면서, 그리고 항상 우리가 뭐니 이 원이니까 원 나누기 원 달러 이렇게 해주면 약분되고 얘가 달러가 되는 거니까, 그쵸? 이렇게 정리. 달러 베이스로 보면 돼요. 그쵸? 5번. 가끔가다 이거 몇 대 뭐 이렇게 푸는 거 이거 습관이야. 그러니까 요 산식 있잖아. 요거를 생각하고 이것도 산식이거든. 계산식. 그거를 그대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면 빨라져. 헷갈릴 거 없어. 5번. 2013년 환율은 1,000원이고 2014년 환율은 그러니까 여기는 1,000원이고 환율이 그 다음에 얘는 1,200원이야. 여기까지 정리됐죠. 이랬을 때 미국에서 2013년에 B 제품을 20개 구입한 사람이야. B 제품을 20개 구입한 사람은 2014년 구입한 사람보다 얼마를 더 주고 구입했는가. 단 이 정가는 원가의 2달러를 줘요. 그럼 보면 B 제품이니까 3,200이요. 나누기 1,000이야. 이건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죠. 거기다 얼마? 2달러를 더 더해. 그러니까 5.2달러가 얼마? 2013년. 여기에 이제 20개를 산 거야. 이건 계단 가격이죠. 근데 2014년은 어떻게 되냐면 3,600원이야. 거기다 얼마? 1,200원이야. 거기 얼마니? 2달러를 붙여서 5달러야. 그러니까 이때가 더 가격이 높았던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 0.2달러에 몇 개? 20개야. 그러니까 얼마? 4달러.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두 개 다 잠깐 2달러 하면 이거? 요것만 해도 상관없어. 차이는 그거니까. 근데 사실 거기도 조금 붙여주는 게 계산식엔 더 좋은데 요렇게 좋죠. 정리하는 과정만 정확히 정리해주면 어렵지 않게 푸는 문제예요. 알겠죠? 계산식들을 정리를 깜깜하게 주면 편한데 좀 지저분하게 주는 경우는 어쨌든 근사식으로 풀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8번. 다음은 수도 요금에 대한 내용이다. 이 주어지는 질문에 잘 읽어줘야 돼. 단기 계약 1년 이내야 계약 기간 내 계약이 변경하며 사용량의 120%를 초과하면 누진이 발생해. 사용 요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금 단가는.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계약량 변경 6회. 연단위 6회 가능하고 기본요금 더하기 사용요금이야. 이거 더하기 이거겠죠? 그쵸? 뭐 그런 개념이고 계약량 곱하기 기본요금 단가 기본요금은 그 다음에 계약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간 계약량의 120% 한도로 적용해. 그러니까 120% 한도로 넘어가면 그렇죠. 20%를 추가해 주는 거죠. 계산해 줘야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량 곱하기 요것도 초과 사용량 이렇게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여기까지는 읽어줘야 돼. 이런 문제는. 응? 입방미터당 요거니까 원. 근데 어떤 6번 김대리가 수도 사용 내용인데 9개월이래. 여기다 내가 쓸 필요 없는데 그 다음에 1440
입방미터야. 그럼 얘는 월에 나누기 9해봐. 160을 사용하는 거거든. 이해갔습니까? 계약은 원수를 계약했어. 정수 안 한 거. 거기에 10월이 176 입방미터를 사용했는데 10월이 요거 10%밖에 증가가 안 됐잖아. 그럼 얘는 그냥 기본인 거야. 그 원수야. 얼마? 70에다가 얼마? 176. 그 얘기잖아. 계약량 곱하기 계약량이니까 이게 어? 을 40을 9달을 했으니까 160을 해서 그렇다면 9달이니까 160이잖아. 160이잖아. 근데 이건 20%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량 곱하기 얼마? 초과하는 경우 기본 요금 월간 계약량의 20% 한도액으로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좀 문장이 어렵죠. 플러스 사용량은 얘가 얼마야? 176을 사용했는데 사용요금 단가가 163.7원이잖아. 163.7원에 역시 마찬가지로 20%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는 가산하지만 누진요금을, 그쵸? 여기까지는 그냥 사용요금 단가를 해줘요. 176. 여기서 좀 헷갈리는 건 요 부분이야. 이 문장이. 얘를 70 곱하기 160 더하기 163.7 곱하기 176으로 볼 수도 있어. 이해가죠? 근데 사용량이 월간 계약량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요금은 월간 계약량의 120% 한도액으로 정한다는 얘기는 초과한 경우는 사용량을 그대로 내란 뜻이야. 그걸 넘어갔을 때는 다른 계산인데 여긴 설명이 없는데 누진을 쓴다는 얘기가 들어가겠죠. 이해갔습니까? 얘도 누진이 아니니까. 그럼 이건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 176 곱하기 70 더해 233.7. 이건 어쩔 수 없지요? 계산해 줘야 돼요. 이해갔습니까? 이거는 계산을 해줘야 돼. 아우 귀찮아. 어쨌든 이런 계산은 이렇게 쓰겠죠. 몇만 원. 공 두 개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이건 뭐니? 100이죠? 그 다음에 70. 27이 14. 37이 21. 14, 16, 21, 3. 그러니까 77이 49. 5. 9. 됐습니까? 아니야. 다시. 공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2337 곱하기 7을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쵸? 27이 14. 14에다가 37이 다들 요새 써야 돼. 요렇게 되거든. 16359. 요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 맨 마지막에 6. 26, 12. 그쵸? 36, 18, 36, 18, 37, 21.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1, 3, 1, 4. 1400 정도. 그렇죠? 뭐 뒤에 건 별 의미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니? 4만 1000 얼마 되겠네. 그쵸? 4만 1000 얼마 정도 될 것 같으니까 끝.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다 해야 되겠지만, 그쵸? 요게 140 이렇게 되니까 요거 들어가면 뭐 이렇게 쓰고 계산해주면 아이씨
6에다가 0에다가 1 올라가니까 4에다가 여기 또 1이 올라갔죠? 뭔가 이상해. 아이씨. 다시. 요거 16,000 요거지. 아유. 계산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냐? 요 정도 되겠죠? 정리됐습니까? 41,000 뭐 이 정도 급에서 나오겠죠. 그렇죠? 뒤에 건 계산 안 했으니까. 요렇게 정리되는데 이제 문제는 다행히 여기서는 이게 없어서 그렇지. 이게 있으면 또 달라지잖아. 정리됐습니까? 그럼 얘가 얼마냐면 얘가 28,811.2원이 돼. 그 다음에 얘는 뭐니? 00에다가 17인치 67이 42니까 112가 되겠네? 112. 112가. 그럼 얘가 얼마가 돼? 4만 요렇게 요 정도 되겠죠? 근데 요게 답이 없어. 다행히 요건 그래서 요걸로 풀 수밖에 없죠. 정리됐습니까? 요거 나오면 많이 틀리지 더. 말렸네요. 그 다음에 7번. 당연히 뭐니? 가산 안 된 거고, 7번은 가산된 거야. 계약 기간이 12개월이야. 12개월에 1080 요거야. 그럼 월이 얼마냐면 90이야. 그럼 여기에 1.1면 얼마가 되냐면 108이야. 근데 얘가 정수인데 얼마 사용했냐면 117을 사용했어. 야, 얘는 초과지.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그러면 계산해보자. 정수는 뭐냐면 요것도 잘해. 초과하는 경우 기본 요금 월간 계획 120% 한도를 적용한다니까 기본 요금은 얼마냐면 108에 얼마? 130원. 그 다음에 얘는 얼마냐면 117에 얼마? 302.8원 에다가 초과가 얼마니? 9가 초과된 거거든. 그럼 9에 얼마? 302.8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얘의 요금책이에요. 근데 설명이 상냥하지가 않아. 나도 원래 오리지널 문제가 이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로 푼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이 계산이야. 그럼 얘는 얼마냐면 얘는 얼마니? 6 곱하기 302.8 지저분의 극치긴 해요. 그쵸? 108 곱하기 130 이건 계산해 줘야 돼. 그래서 얘를 이건 좀 어려운 계산 아니죠? 얼마냐면 14040이 나오고 앞에 거는 뒤에 거는 이제 아까처럼 요거 30280 그 다음에 얼마? 이거니까 6056 되죠? 됐습니까? 거기다 얼마? 3618 뭐 26, 12 뭐 얼마? 뭐 이 정도 대충 해서 구해드리면 6에다가 6이니까 4에다가 1에다가 1 올라가니까 8에다가 38,100 뭐 한 50원 정도 38,150원 정도 될 것 같고 더해지면 52,190원 정도. 답은 3번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 갔죠? 가장 나쁜 계산 알지? 뭐냐면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계산 쓰지 마. 이거는 무조건 간단한 것 쪽으로 자리 쪽으로 묶어내도 되고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 그냥 300을 묶어내고 2.8을 따로 계산하는 것도 편해. 300을 묶어내면 3, 7, 8, 300이니까 00 이렇게 되잖아. 37,000 요게 2.8 곱하기 요거거든. 그럼 대충 3 정도. 얼마니? 3 정도로. 360 정도 될 거거든.
그럼 얘는 얼마냐면 얼마가 돼? 38,160원 정도 돼요. 요걸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됐습니까? 이건 너무 쉬우니까, 그치? 앞에 거는. 요런 계산인데, 요게 불분명하긴 하지만, 여긴 누진 요금을 적용한다는 얘기 없기 때문에, 초과되면 120% 금액만으로 120%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넘어가지 않는다는, 한도액으로 계산한다. 이런 뜻이야. 이해 갔죠? 요 표현은 그렇게 읽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중에 옳지 않은 거야. 계약량과 사용량이 동일하다면 원수를 사용했을 때 가장 원수가 제일 싸. 이건 비교할 필요도 없어. 원수가 제일 싸죠. 너네 이거 알지? 원수는 어디에 쓰니? 공업용. 농업용. 원수는 공업용을 써. 침전수는 농업용을 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일반 가정 수도 요금 있지. 어쨌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원수를 쓰는 데는 식히거나 요럴 때만 쓰거든. 씻겨 내려갈 때나. 침전수는 일단 재배해야 되니까 중금속 같은 거 다 가라앉혀야 되잖아. 정수는 사람들이 먹는 거, 뭐 이런 거죠. 2번, 사용량이 동일하다면 정수계약 혜택가 가장 비싸다. 계약량에 따라 틀리죠. 이거는 뭐 딱히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계약량에 따라 틀려요. 이해 갔습니까? 원수를 100평방미터 사용한 사람이 한 달 130을 이용하면 그럼 얼마니? 기본 요금은 얼마야? 원수 30분 초과했어요. 그러니까 120으로 계산하지. 120 곱하기 70이지. 기본 요금은 요거 한도액으로 정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누진이 안 들어갈 기본 요금은. 정수를 100을 계약한 사람이 월 120으로 계약을 변경하면 똑같이 130을 썼을 때 가격은 120을 계약한 것이 저렴하다. 당연하겠죠, 이건. 이해 갔습니까? 요런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어려운 건 요거, 요 한도액. 그죠? 요런 개념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러니까 요런 거는 표현을 잘 맞춰주고 요런 산수들을 정확히 써주는 연습들을 해줘야 돼. 근데 너네는 되겠지. 근데 나는 요즘은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아까처럼 안 쓰면 헷갈려. 너네는 안 써도 상관없는 나이잖아. 원래 쓸 때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정리하는 연습을 하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오늘 좀 짧게 됐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한 10문제 하자. 1, 2교시 진도 나가고 3교시는 요거 문제 푸는 시간을 가질게. 그게 더 풍부해질 것 같아. 교재에 있는 문제 푸는 것보다. 알겠죠?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 뭐? 117 11만 리터 110 어디? 117 6만 리터는 리터 치면 11만 리터가 1리터가 아니지. 0.6. 그렇지. 아이씨,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쓴 거지.